자, 지금 민주당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마 탄핵 표결을 오늘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들어보시죠. 긴박한 상황에서 자당의 국회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유인하고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려며 표결 연기를 요청한 정황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난입한 긴박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한 것인지 의심됩니다. 나아가 이상민 장관, 김영현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불법 계엄, 내란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불법 계엄과 내란 음모에 분노하고 있는 지금도 자당의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를 강요하며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주도한 데 이어 폭주하는 내란 수계를 멈춰 세울 해법조차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결탁해서 내란 범죄까지 주도했다고 의심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추상 같은 법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죄 적용과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 내란 사태의 핵심 공범 중 한 명이자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늘 그 본회의가 앞당겨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정된 게 있을까요? 그건 뭐 한 명씩 하시죠. 그거는 지금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가 필요하다는. 자, 뭐 오늘 표결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군요.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 적용하겠다라는 야당의 입장입니다. 압박을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압박을 계속하는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회를 뭐 정식으로 제대로 진정으로 장악하려 한 게 아니다. 이 계엄 발표에 따른 일종의 어떤 프로토콜 차원에서 계엄군이 국회로 간 거다라면서 정말 마음 먹고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면 국회가 계엄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앞서 말했던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이것도 연관이 있는 얘기잖아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어제 주장에 따르면 국회 장악 및 주요 정치인의 체포도 마음 먹고 했으면 우리가 했을 텐데 안 했다. 프로토콜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였다라는 취지의 좀 반박으로 일단은 이해가 되는데 네. 아직 뭐 오늘 한 대표에 대한 입장에 대한 뭐 대통령실 반박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반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저런 오늘 아침과 같은 그 입장의 변화를 갖고 온 건 두 가지였다고 봅니다. 국방부 장관이 사임이 아니라 해임이 아니라 사임이었다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줬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그것이 했기는 했는데 잘못했구나라고 느꼈으면 저렇게 사의 표명한 걸 제가 해주는 그런 방식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상민 장관의 말씀조차도 저와 같은 행위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 안에 있다라는 정당화였거든요. 이제 그런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기존 인식의 유지 자체가 안 되겠다. 그렇다면 아직도 아무런 반성도 없고 그렇다면 제2, 제3의 계엄령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예 안전벨트를 매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인식의 전환으로 된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이제 민주당이 방금 아까 그런 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왜 이러한 사태가 있었는가에 조각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왜 어떻게 의원들을 자기 의원들은 밖으로 뺐는가? 그러면 사실은 체포조가 있다는 것을 안 건 아닌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혹에 의혹을 낳게 하는 그런 부분의 공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계속 우리가 다른 주제지만 3인 성호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3명이 모이면 호랑이 만든다는데 이 3인 계엄인 것 같아요. 3명이 모이다 보니 계엄이 성공한 것처럼 그리고 시행된 것 같은데 이상민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 3인을 외에는 5천만 국민이 지금 다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저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도 역할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계엄이 할 수 있으면 국회의원은 왜 체포를 안 했겠습니까?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못한 것인데, 그걸 막은 것인데 저렇게 항변하니까 지금 대통령이란 분이 저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확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체포조의 정황은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 그 증인은 누구냐? 한동훈 대표예요. 본인이 그 당한 거거든요. 체포조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 면전에서 확인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객관적 사실을 입증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착각하는 것이 저런 체포조에 있고 없고의 상황과 아니고 이 비상계엄을 실현했다. 대한민국 지금 2024년에 12월에 이 상황만으로 봤을 때도 탄핵의 사유가 저는 충분히 넘친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민주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건 100% 탄핵감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헌법재판관, 헌법의 질서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23일이나 뭐 30일 내로 추천 청문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국민의힘이 일부에서 이것을 꼼수 아닌 꼼수로 또 6명에서 3명 여당 몫을 또 추천하지 않고 시간을 지연하고 그리고 끌고 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헌법재판관이 9명에서 정상적으로 6명 이상이 동의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병력 투입, 주요 정치인은 체포. 일단 주요 정치인을 체포를 했다면 그 병력을 누가 보냈고 누가 지시했을까? 이 부분도 향후에 가려내야 할 관건, 논란으로 보입니다. 일단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던 계엄 관련 안건을 작성한 사람 누구입니까? 국방부 어느 부서에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군부대 투입을 무장 군부대 투입을 국회에 지시했는지 지금 육군참모총장 모른다 하셨습니다. 네네. 국방부 차관님 아셨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본인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예, 계엄 사실은 갑작스러운 지휘통역실을 이동하게 되었고 그때서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는 걸 보고 알았고 바로 이어지는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명확하게 인지가 했습니다. 김용영 당시 국방장관이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라는 거면 지금 김용현 장관이요, 김용식 교수님, 예. 언론 인터뷰에 응해요, 문자로서 네네. 혹은 뭐 메신저 앱으로서 한 대표가 지금 밝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들도 좀 취재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여요. 군을 투입하는 지시를 당시 이제 김용현 장관이 지시했다면 대통령이 누구를 체포하려 했느냐?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냐? 그리고 한 대표 등을 체포하기 위해 잠복하는 체포조와 잠복조를 병력을 보냈냐? 그런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 김용현 장관에게 묻는다면, 당시 장관에게 묻는다면 가타부타 좀 답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김용현 장관은 이미 이제 면직돼 버렸기 때문에 네네. 국회 상임위에서 불러도 나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지금도 이 사태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벌여놓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 국방위에서 그래서 대신 나온 국방부 차관과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육군 참모총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오늘 한동훈 대표가 제기했던 이 새로운 사실, 누군지요? 아무튼 여인영 방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방첩사령관이 방첩사를 통해서 체포조를 보내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수방사에 가두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결국 대통령이 아니라면 여인영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이라도 아니면 다음 주라도 당장 그 국회 국방위에서 다시 여인영 방첩사령관 부르면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질문하고
그 국회에서 대답할 때는 그 잘못된 거짓을 하면 그 처벌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것이 제일 확실하고, 아마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커져 버렸으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언론이나 기자들에게 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되고, 당연히 모든 언론사의 기자들이 취재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오늘 중으로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저 정황과 자료와 사실관계에 대한 것들,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말할 일은 없기 때문에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실제로 그 체포조로 갔던 분들의 어떤 증언이나 기자에 대한 취재에 응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를 사실은 침탈하려고 무장한 병력들이 국회에 들어갔던 것만으로 사실은 이건 엄청난 일이었는데, 정말 과거에 우리가 1980년에 그 흑역사, 그 악몽으로서의 주요 정치인 체포해서 연금하려고 했던 그것을 정말 대통령이 시도했다고 한다면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같은 집권여당의 당대표로서 한동훈 대표는 제2의 6.29 선언과 같은 결단을 내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 의문은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처단과 척결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등의 주요 정치인이 이 대통령이 보고 있던 반국가 세력에 해당하는 건지 관련된 의문도 남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언론 인터뷰예요. 반국가 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는 것이,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는 것이 저 반국가 세력들에 대한 정리에 해당하나? 그럼 대통령은 자당의 대표 또한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했던 것과 관련된 의문이 좀 남는데, 김용주 의원님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이제 첫 번째로 그런 의미에서 정치 정당 활동의 금지,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정치 정당 활동의 금지는 아마 이제 빙의를 해서 그 윤 대통령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민주당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안 된다. 정치 활동의 금지는 여야 모두가 공평해야 된다. 따라서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 여야 당대표들 모두를 일단은 수감시켜 놓고, 그다음에 민주노총과 같은 뭐 본인이 생각할 때 반국가 세력들을, 설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전체를 보고 반국가 세력이나 정부 세력이라 보지는 않았을 테니까, 뭐 제야 시민단체라든지 또 실제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말하자면 국가 내통하는 집단을 완전히 발본색원해서 뿌리째 뽑아놓고 그 다음에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밖에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네. 그래서 정치 활동의 금지에 있어서 야당만 하고 여당은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논리에 의해서 한동훈 대표도 마땅히 같이 넣어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규정 자체가 사실은 위헌적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의 논의 자체가 비민주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당성을 못 가졌고, 따라서 체포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군인 내부에서도 이게 개통과 방식과 왜 하는가의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의도로 투입됐으나 군인 스스로가 이건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이건 죽음의 길로 간다. 군인들 입장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특히 MZ세대들로 구성된 현역 군인들의 입장들을 정말 군 수뇌부들이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수많은 국민들 앞에서 과연 이것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시나리오였는가라는 부분도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힘으로 의해서 또 미디어의 힘으로 의해서 정리되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같은 계엄, 긴급 계엄 조치가 정상적인 통치행위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주장입니다. 참담합니다. 우리 국민은 엊그제 밤에 초현실적인 헌정 유린의 순간을 목격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죄를 저지른 국사범, 내란죄 수괴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헌법 77조 계엄법 2조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인데 그러한 상황이었나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측면에서 이해돼야 되고. 장관께서는 대통령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평가를 못하죠? 비상계엄은요,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군사작전이에요.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상적인 어떤 계엄이 통치다라는 지금 반박인데 서재현 부대변인 네, 예.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절대 못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가 상황에서 진짜 100번 양보해서 말씀드렸지만 북한군의 소행이라든지 혹은 우리 뭐 민주당 내에서 몇 분이라도 북한군과 소행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증거 하나 없이 그거를 비상계엄을 고유한 역할이고 그거를 시행해도 된다는 저런 사고 방식이 검찰총장 윤석열을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을 망가지게 하는 원인이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용현 국방장관도 그때 대통령께서 골프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해명 과정 그리고 태도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상민 장관도 똑같은 겁니다. 사실 지난해 2년이 지났죠. 12구 참사 때도 본인이 그 여러 그 259분인가요? 그런 생명을 잃었을 때 그 행안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지 않은데 저렇게 두 참모가 대통령을 보좌하니까 대통령이 지금 또 비상계엄 내가 왜 잘못했나 민주당 그 의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을 시행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인식 자체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세 명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정상적인 프로세스와 국가와 미래를 위해 잘한 행동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는 거죠. 저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예. 자, 물론 아직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한 대표가 탄핵 표결에 가결하겠다, 탄핵하겠다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상당수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많아서 한 대표에 대한 상당한 어떤 저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1시 10분쯤 국민의힘 비상의총이 소집이 됐고 김용태 의원이 지금 의총 참석하기 위해서 뛰어갔거든요. 아직 남은 변수들도 있습니다.